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새벽입니다. 앞서서 방송해드린 부분은 이제 미중 대결 구도가 대만 문제를 놓고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되느냐? 과거에 역사적 전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라의 외교를 할 것이냐, 백제식으로 외교를 할 것이냐, 김춘추식의 외교를 할 것이냐, 이승만식의 외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병자호란을 불러들였던 인조식의 외교를 할 것이냐. 문재인의 속성상 인조, 백제식의 외교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국으로, 전란으로 끌고 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념 정권입니다. 그 이념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념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이념 무장 집단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근데 그 이념이 뭐냐? 그 이념이 뭐냐 하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이념입니다. 이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외교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데 아주 좋은 이 샘플입니다. 이인영 씨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1일, 그러니까 3일째 102주년을 맞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완성한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말이 저희 귀에 탁 꽂혔습니다. 그 요지를 무슨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씨는 이렇게 썼어요. 102년 전 3.1운동, 그 후로도 우리는 4.19,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촛불혁명, 시민혁명, 민족혁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혁명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혁명에는 반드시 피가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란 말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체제를 뒤엎는 쿠데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정권만 바꾸지만 혁명은 체제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혁명이 맞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섰어요? 선거를 통해서 들어섰는데 촛불혁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은 우리는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혁명적으로 법치를 짓밟겠다, 무시하겠다, 혁명적으로 정책을 펴겠다 하는 의도를 그냥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혁명 정권이니까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권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말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을 일렬로 정렬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비슷해집니다. 더구나 그는 극좌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이고 통일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의 최근 인터뷰 발언,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게는 불리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런 행동.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오른 이인영의 통일론은 민족혁명 통일로 보입니다. 민족혁명 통일. 그럼 이 민족혁명이란 도대체 뭐냐? 이 국정원 북한 분석관 출신인 박형식 박사가 최근 10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냈는데 125페이지에 보면은 1963년 2월 김일성이 한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연설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이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 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동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민족해방혁명이란 나옵니다. 즉 이인영 씨가 말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말하는 민족해방혁명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인영 씨의 민족혁명론은 김일성의 민족해방혁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반미입니다. 한미동맹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촛불혁명이란 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족혁명이란 말로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인영 씨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암호 같은 글의 본뜻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혁명 정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가지고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독재로 바꾸겠다는 말을 촛불혁명이란 말로 암호화한 거죠. 그 다음에 민족혁명이란 말은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인영 씨가 쓴 페이스북 글의 암호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론은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생애, 그가 펴고 있는 정책 등등 종합하면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에 해당하고,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는 그 민족혁명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씨는 청문회 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관이 된 후에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을 하고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미동맹 해체를 평화동맹이란 말로 위장한 셈입니다. 군사동맹이 있지 자유동맹이 있지 평화동맹이란 것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공통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의 자유동맹입니다. 이인영 씨는 헌법 제4조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민족 혁명 통일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 반역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 통일을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의 사고 구조는 전쟁으로 갈지 모르는 이 미중 대결 시대에 필요한 자주성과 유연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화석처럼 느껴집니다. 화석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혁명이란 말은 이거 피냄새가 나는 말입니다. 혁명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혁명. 우선 혁명이란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혁명은 헌법 파괴입니다. 더구나 그 혁명에다가 플러스
혁명이란까지 덧붙여 가지고 그걸 통일로 귀결시켜 놓으니까 결국 김정은 주도의 공산 통일에 이인영 씨가 호응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참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우파단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인영 씨에게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인영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인영 동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동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지금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이 어려운 파도를 잘 헤쳐가서 자유를 향해서, 자유통일을 향해서, 인류국가 건설을 향해서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야 할 문재인 집권 세력 안에 김일성의 통일론과 맥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앉아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냐. 이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즉 선거를 통해서 반역을 진압할 수 없으면은 뭘 가지고 반역을 진압할 수 있느냐 하는 엄청난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유 언론이 살아있고 아직도 야당이 살아있으니까, 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권에 의한 반역을 선거로서 진압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진압하는 그런 아주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실패하면요, 그 다음은 시리아 같은 사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